안녕하세요, 아티 여러분. 갓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드디어 금손이 되기 위한 3가지 선택 중에서 3번째 시간, 어떻게 그릴까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재료를 선택했다면 이제 그 재료를 사용해 어떻게 그림을 그릴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겠죠? 그런데 아티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니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지 라고 말하고 나면 더 말을 찾기가 어렵죠. 우리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보다는 무엇을 그리는지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특히 그림을 그리는 초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무언가를 보고 그린다면 내가 지금 보고 그리는 대상의 형태나 특징을 열심히 관찰해서 그것과 닮게 그리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우리 대부분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여 형태를 그리고 색깔을 칠하고 명암을 표현하죠. 하지만 이 어떻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피다 보면 미술이 얼마나 광대한 영역의 세계인지, 그래서 바로 정답 없는 나만의 답을 만들어가는 즐거운 자리인지를 조금 이해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떻게를 어떻게 바꿔가느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다양한 시각 예술가의 면면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그리지라는 질문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좁은 의미의 how로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기법에 관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티 여러분이 한 사람의 아티스트로서 갖추게 되는 표현 방식의 디테일과 개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흐와 렘브란트는 모두 유화로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2 사람이 유화 물감을 사용한 방식과 목적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흐의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짧은 막대와도 같은 붓터치를 사용해서 하늘과 나무, 꽃과 들판, 인물들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붓터치는 대상의 형태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대상을 감싸고 둘러싼 공기나 어떤 에너지의 흐름의 결을 형성하며 그려져 있죠. 반면 렘브란트의 경우 그의 자화상 시리즈나 야경꾼 같은 유명 작품을 포함 대다수의 작품들이 어둠과 빛의 강렬한 대비와 어둠 안에서의 다양한 깊이와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에 적합한 터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리 공간이 빠져야 할 부분에서는 큰 붓으로 터치를 눌러서 표면에 착 붙는 방식으로 처리한 데 반해 인물이 빛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에서는 피부 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유사색을 비정형의 작은 터치들을 사용해 빛에 의해 피부가 갖는 작은 변화들을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죠. 같은 재료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었다면 앤디 워홀의 경우는 아예 다른 재료를 사용함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타입이죠. 그는 고흐나 렘브란트와 같은 전통적인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라 대중매체, 잡지나 신문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인 잉크와 대량 생산 방식인 파나를 사용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화가들의 작업실을 아뜰리에라고 하는데요. 앤디 워홀은 그의 작업실을 팩토리라고 명명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하는데 이런 재료를 사용하고 또 그런 작업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how의 2번째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번째는 좀 더 넓은 의미의 how로 대상을 바라보는 방식, 즉 관점, 아티스트의 감성과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이라고 해도 어떤 관점과 태도, 감정 상태를 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죠. 여기서 관점은 객관적인 위치와 거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태도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포함한 대상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을 고려한 특정 입장이나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아티 여러분이 아티스트로서 갖는 정체성,
그러니까 보편적인 부분과 아티 여러분 각자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사유의 부분이 결합된 것이라 할 수 있죠. 위의 예를 이어받아 계속 설명을 하자면 고흐는 20대 시절 젊은 개신교 교단의 전도사로 탄광촌 지역으로 파송됩니다. 해당 교구에서 광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죠. 그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근본적이고 순수한 신앙인이었고 이것은 곧 부조리함이 존재하던 교단과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 차례의 싸움 끝에 고흐는 전도사를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의 작품에 어떤 에너지와 강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그건 그가 신을 향했던 절대적인 신앙과도 같은 열정과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했던 그의 성정, 그리고 급한 성미까지 더해지면서 유화라는 전통적 재료를 가지고도 이전 세대의 아티스트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방식의 재료 사용 기법을 창안해낸 것이겠죠. 실제 그는 그림을 독학한 사람이었어요. 반면 이민자 2세로 자본주의 안에서 성공을 원했던 워홀은 카네기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구두 디자이너로 활동합니다. 이후 밀러사에서 최고 아트 디렉터로 경력을 쌓다가 순수미술의 영역에서 아티스트가 되고자 했죠. 그는 사회의 변화 속에 자신의 예술이 이전의 방식들과 같을 수 없음에 대해 고민했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실크 스크린을 사용해 가장 대중적이고 상징적인 대상들을 이미지화하죠. 코카콜라, 브릴로 박스, 마릴린 먼로, 마오쩌둥 등 대중적인 소비재와 유명인,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신문기사에 실린 사진을 작업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가 왜 작업실을 팩토리라 부르고 유화가 아닌 실크 스크린이라는 방식으로 작품을 인쇄했는지 그 선택에 예술가가 무엇이며 예술 작품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의 태도와 철학이 드러나죠. 아티 여러분, 미술사는 특히 르네상스 이후의 미술사는요. 그런 각자만의 선택을 실행한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역사입니다. 하우스 속에 담긴 이 두 질문은 무수한 특성들의 무한에 가까운 조합으로 마치 우주와도 같이 광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우에 대한 이 두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한다면 우리 아티 여러분들 역시 그러한 예술계라는 우주에서 하나의 별로서 빛나고 동시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신의 예술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시작은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아티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재료가 늘어나고 생각의 관점이 다양해질수록 그래서 그것들을 조합함에 있어 다양한 시도들을 의식적으로 하며 스스로 그 실험과 도전을 즐기게 된다면 자신이 만들어가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아티 여러분들과 아주 기초적인 것들부터 하나씩 함께 실험하고 도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자세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림을 시작한 지는 조금 되었지만 아직 기본기를 더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년 안에 유화를 사용해 제 기준에 만족하는 인물화와 풍경화를 그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물이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물을 잘 그리는 드로잉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뭘 그릴까 하고 고민하다가 얼마 전 핀터레스트에서 본 동물과 함께 인물이 있는 흑백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장면이 주는 따뜻한 느낌과 종을 뛰어넘은 교감의 순간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죠. 할머니의 피부와 옷의 톤이 할머니가 끌어안은 소의 톤과 자연스레 차이를 이루고 어둠의 부분이 적지만 나름 적절한 톤의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싶은 건 정했고 그럼 뭘로 그릴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쓰던 푸석한 갱지 스타일의 드로잉북은 다 써서요. 새로운 종이를 물색해야 하는데요. 재료장을 뒤져보니 오래전에 사놓은 파브리아노 드로잉 패드가 보이네요. 손에 익었던 종이와 재질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매끈한 A4 용지나 일반 켄트지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종이에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종이를 골랐으니 무엇으로 그릴지 정해야겠죠?
생각을 좀 하다가 아무래도 이 흑백 사진이 주는 푸슬푸슬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연필로 그리기로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연필로 그릴지 고민을 해야겠죠? 스케치 겸 기본적 라인을 그릴 2B 정도의 연필과 진한 부분을 쉽게 그릴 연필이 필요해서 베이직 블랙윙과 실버와 펄 블랙윙 그리고 팔로미노 6B를 준비합니다. 지우개는 주위에 있던 아인 지우개를 준비했습니다. 재료 준비를 마쳤으니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이 드로잉의 목표는 관찰력을 키우고 인물과 동물을 연습하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다 그린 그림에서 할머니와 소가 서로 교감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목적과 관점에서 그릴지의 태도를 정한 뒤에 그림을 시작하기 전 잠시 마인드 세팅에 들어갑니다. 그림을 진득하니 바라보며 감정을 간직하고 내 손에 그 감정이 실리기를 생각합니다. 블랙잉 연필을 들어 할머니와 소의 머리 크기와 위치를 잡는 가벼운 선을 쓱쓱 그립니다. 가벼운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깨와 손에 힘을 뺍니다. 큰 덩어리의 위치와 크기가 잡혔다면 그 다음은 좀 더 세부적인 형태들을 관찰하며 바로 그려갑니다. 짧은 선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전체를 고려하며 부분들을 그려가야죠. 그리는 중에는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특히 할머니와 소의 표정에 감정이 잘 드러나야 하겠죠? 감정을 이입하며 그리다 보니 어느새 슬며시 웃고 있네요. 한 부분 한 부분이 갖는 명암의 차이와 질감의 차이를 연필을 내리 누르는 힘을 조절해서 강약을 표현하고 연필의 속도를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하며 선을 그려갑니다. 이렇게 한동안 집중하니 어느새 그림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네요. 여러분,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지금까지 금손이 되기 위한 3가지 선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3편은 시각예술가로 작품을 하는데 중요한 3가지 선택에 대한 개괄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대학 수업으로 치면 개론에 속한 거죠.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배우며 함께 실험하고 도전할지의 전체 지도와도 같은 것을 다뤘으니까요. 앞으로는 제가 오프라인의 MOI 스튜디오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쳤던 기초 수업을 20년 경력의 노하우를 듬뿍 담아 연필 깎는 법부터 종이 앞뒷면 구분하는 법 등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6개월 정도 안에 사진이나 핸드폰의 2차원 이미지를 2차원 평면인 종이에 정말 거의 비슷하게 그리는 수준에 도달하는 커리큘럼의 영상 수업을 시작할 거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하나씩 따라하시며 배우면 어느새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느끼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아티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